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대구 최고의 번화가 한켠. 오랜 세월 그윽한 한약재 향기를 피워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한약재들이 모여드는 대구 양령시인데요. 누군가에겐 그리움으로 기억될 이곳. 그러나 또 다른 이에게는 여전히 치열한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격변의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수백 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구 양령시로 떠나봅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은 대구 최고의 핫플레이스인데요. 그 한켠에 대구 양령시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각종 한약재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일컫는 양령시. 그 유래를 들여다보면 조선시대부터 약재를 채취해 출하 시기에 맞춰 해마다 장을 열었던 것에서 비롯되어 지금도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천, 금산, 그리고 이제 서울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양령시라는 게 여기밖에 없었어요. 여기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름을 이제 양령시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제천도 그런 것이 있고 이제 금산도 그런 것이 있고 있으니까 이 양령시라는 이름이 제일 좋다 이래가 전부 다 금산 양령시, 제천 양령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다 붙였던 거죠. 예부터 한반도는 산지가 많은 지형이라 산에서 많은 약재가 났는데요.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한약재들이 많이 생산되었고 각 지역의 거점에 약재를 다루는 양령시가 열렸습니다. 대구 양령시는 조선 효종 때인 1658년에 개장했습니다. 임진왜란 직후에 임진왜란이 1592년도부터 7년간 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에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에서 한약재의 그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대구에 이제 대구 경북의 그 경상감령고원이라고 감령이 이제 관찰사가 생기면서 임의백 관찰사가 부임하면서 임금의 영으로 이 양령시가 봄과 가을에 출령시와 추령시라 그래서 봄과 가을에 한 달씩 이 한약재를 거래를 갖다가 여기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이 대구 양령시가 생기게 된 유래입니다. 조선시대 각 도의 관찰사가 거처하는 관청인 감령. 이곳에 경상감령이 설치되면서 대구는 영남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의 사회 경제가 크게 변화하면서 전국 곳곳에 시장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대구의 시장들 역시 도시의 성장 보폭에 맞춰 기반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구 양령시는 전국 최고의 양령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한약재가 생산이 많이 되는 곳이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그 산악지대 그리고 이제 소백산이나 지리산을 부근해 가지고 그런 산악지대에서 그 당시에는 한약재가 실제로 재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산에서 들여서 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운반 자체도 낙동강을 통해서 이제 이 한양까지 올라가는 경로 그리고 이제 달구지를 가지고 문경 세제를 통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이런 한양으로 올라가는 그 경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통의 요충지인 그 대구가 한약재의 중심거리가 된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1년에 2번 봄과 가을이면 약재를 사거나 팔려는 상인들이 대구 읍성의 동서남북 관문을 지나 양령시로 모여들었는데요. 최고의 약재 시장이던 대구 양령시는 아마 큰 잔치라도 열린 듯 흥성거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에 힘입어 대구는 한약재뿐만 아니라
남도의 물산이 모여드는 집산지로 발돋움했습니다. 대구 양령시 그 전성기 때는 팔도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진 풍경을 이뤘습니다. 여기는 이제 따라서 그 자파상들도 모여가지고 1년 쓸 걸 다 사가가는가 하면은 각 지방에 내놓으라 하는 그 기생들도 어김없이 모여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 양령시 그 이 행사가 한 열흘간 될 때는 아주 뭐 이 주변에 그 이 상인들이라든가 또 숙박업소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대단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양령시를 찾는 이들은 다양한데요. 한약 중개인은 물론이고 대부와 유통을 하는 한약 객주, 나라의 약재 전담 관리인 심약, 직접 약초를 채취해 장해온 약초 채취자, 의원인 의생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장이 열리는 기간이면 양령시는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이들로 북새통을 이루곤 했습니다. 동지 전후에서 한 달간 열렸거든요. 그리고 봄대가 또 한 달간 열렸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즈음에 약이 널리고 한 거는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저쪽에 대안동이라고 거기 이제 객사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저희들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 객사에서 이제 양령시가 열렸다 그래야죠. 그럼 여기는 언제 왔느냐? 지난번 이제 이 토성이 흘리면서 그 자리에 여기 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 한 100여 년 조금 더 넘죠. 그러면 이 성을 보면 지금도 뚫벙하게 양령시 보게 되면 뚫벙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는 직선인데 이거 지금 반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성터에 이제 양령시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원래 대구 양령시는 대구성 북문 근처의 객사뜰에 개설되었다가 1908년 일제에 의해 대구 성벽이 철거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도심의 한가운데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구 양령시. 그러나 지난 100년 대구 양령시는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전한 지 얼마 안 돼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1910년대. 그러나 20년대에는 전기까지 임시로 가설해 밤이면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30년대에는 김홍조 약방의 유명세가 아주 거셌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여기에 대구시 인구가 17만이었는데 한 달 동안 양령시에 지나가는 건 17만이었다는 얘기죠. 대구시의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 여기서 거래됐다는 얘기죠. 하여튼 동양상국에 있는 모든 약재가 여기 양령시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러고 이제 그 양령식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김홍조락하는 거상이 있었습니다. 이 거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상국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거상입니다. 그분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약에 대한 시세가 좌우가 되고 그럴 정도로 됐죠. 40년대 들어서 대구 양령시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 문을 닫게 됐는데요. 일본은 우리의 민족 자본을 무너뜨리기 위해 1914년 이른바 시장 규칙을 제정해 기관장이 시장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제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양령시 매출은 해마다 늘어났는데 갑작스레 폐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립 자금이 여기서 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의 말기에는 이 양령시 자체를 폐쇄를 해버렸어요. 한약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식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모여서 이제 이 하는 걸 그 일본 사람들 눈에는 별로 좋게 안 봤죠. 막 의도적으로 영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했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상인들이 찾아와 약재를 구입했던 대구 양령시. 그러나
일제 말기 독립운동의 자금과 연락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지목받아 탄압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 1941년에는 가을마다 열리던 추령시마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이제 한약하는 사람들, 선비들 하는 사람들 허가 내주는 거를 약종사라고 허가를 내주는데 경찰서에서 내줬거든.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경찰서 내주는 이유는 뭐고? 그게 이제 지금 통제하기 위해서 내 말 잘 듣는 놈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겠나? 내가 이 얘기하면 그 얘기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통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말고 그것도 이제 통치가 잘 안 되니까 폐쇄하게 됐죠. 해방 이후 예전의 활기를 되찾는가 싶었던 대구 양령시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전기시장이었던 양령시가 상설시장으로 변모했고 현재의 약전 골목이 그 시절 형성됐는데요. 그러나 미국 등을 통해 양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한약재에 대한 관심이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1950년에 6.25 그 전란이 일어나고 영시가 이제 3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3년 동안 문을 닫고 나니 그 다음에 새로 활락하니까 미 군정이 8.15 해방되고 미 군정이 들어서고 그 서양의학이 발달돼 가면서 모든 행정이 서양의학 쪽으로 가고 한방 쪽에는 소홀히 했죠. 수백 년의 역사를 이어왔던 대구 양령시는 근대에 들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존립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50년대는 가장 침체됐던 시기지만 이후 김홍조 약방을 중심으로 옛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때는 대단했죠, 그분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상인은 개성 상인, 그분이 고향이 개성인가 이럴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개성 상인들이 이게 옛날부터 이게 상술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틀을 잡고 여기서 이제 한약하면 김홍조 약방 유명했죠. 그때는 또 옛날에 나이 많은 분들은 거의 또 그 김홍조 약방의 출신들입니다. 예. 그 후 반세기가 흘렀지만 약전 골목의 아침 풍경은 변함이 없는데요. 부지런한 상인들이 오늘도 도시의 아침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힘을 모아 대구 양령시의 부흥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사단법인 양령시 보존위원회를 발족시켜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하고 한약재 도매시장,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 건립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양령시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1점포 1박물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박물관에 들어가시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이 가게의 특성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의 점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인 셈인데요. 오래전 선조들이 사용한 자료들을 지금도 소중히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명의, 장계빈이 지은 경학전서를 비롯해 조선의 황필수가 여러 서적을 참조해 만든 방약하편 등 귀한 자료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방야편은 지금 한 100여 년 전이죠. 이제 이 경학전 쓰는 거는 이제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인쇄술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책으로 적었죠. 요즘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책으로 많이 나오죠. 예. 대를 이어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진 씨.
다른 지역에서 이곳 약전 골목으로 옮겨온 이유는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에 온 지도 한 50년 넘었습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이제 이 옛날에는 여기 통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전부 이제 규격화해 가지고 이제 이게 오래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딱 연수를 3년간 정해져 있습니다. 한의학박물관 1층에 위치한 한약재 도매시장. 전국에서 운집한 다양한 한약재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대구 양령시를 전통 오일장과 경매를 통해 현대적인 개념으로 부활시킨 전국 유일의 한약재 공판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양령시가 그 부활을 위해서 엄청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양령시가 가장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게 대구 양령시라 그러면 딱 한 곳 하나가 농민을 살리는 그 플랜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약재 도매시장입니다. 한약재 도매시장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국산 한약재의 가격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매월 6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대구 한약재 도매시장은 전국의 한약재 시세를 주도하는 영향력과 공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쭉 4,800 서삼 5,600 대추 박수상입니다. 82,000 경매가 열리는 날이면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데요. 양약이 보편화되면서 비록 예전에 비해 한약재를 찾는 인구가 줄어들긴 했지만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약재를 구하려는 이들의 발길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한약의 중간 상인들이 농가에 다니면서 아이고 뭐 당기 이거 2,000원밖에 안 합니다 하고 2,000원 가면 농민들이 모르니까 팔아요. 그런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 10,000원씩 거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 상인들이 다 농가를 다 펴버려요. 그래서 이 양령시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약재의 국산 한약재를 경매하고 가격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대구 양령시에 전화만 하면 시세를 알기 때문에 농민들이 중간 상인의 농락에 놀아나질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가격이 어느 정도 적당히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농사를 짓고 그래서 한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대구 양령시로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 약용식물은 모두 600여 종. 그 가운데 한약재로 유통되는 것은 4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입 약재에 맞서 우리 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령시에는 2대째, 3대째, 4대째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백령 가게라 그래가지고 대구 경북에 3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2개가 있습니다. 대구 양령시에서 50여 년째 터를 잡고 있는 사백운 씨. 이 한약방은 해독성이 강한 약재를 이용해 전통 비법으로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해 이름을 알렸는데요. 높은 재료비와 까다로운 제조 공정을 마다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입니다. 양령시의 그 의미는 대단했죠. 왜냐하면은 이 모든 약이 시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재가 이 수입한 약재라든가 국내산이라든가 국내산 중에도 자연산 대구 양령시를 거치질 않으면 약을 구입이 어려웠죠. 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쇠락해져 가지고 아주 지금 명명만 유지하고 있을 정도예요.
좋은 약재를 골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런 남모르는 노력이 있었기에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날이 발전되어가는 도시. 더불어 한약 대체제 시장이 성장하면서 대구 양령시는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양령시 일대 상권의 성격이 바뀌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구 양령시가 그 당시에 설립될 때는 경상감령공원 안쪽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대구 광역시의 최중심에 있습니다. 한 6, 7년 이내에 지금 점포의 가격들이 한 6배, 7배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정 골목에 있는 영세한 시장 상인들이 그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최근 6, 7년 사이에 한 절반가량인 한 100개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한때 210여 곳에 달하던 약방은 현재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 약방이 떠난 자리를 카페와 미용업소 등이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양령시의 전통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상인들은 재도약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양령시를 살리는 어떤 방향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다. 어쨌든 그것만 해도 고무적인데 연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들이 이어져야 되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된다. 확실하게 그게 아니면 양령시는 죽습니다. 최고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문화, 역사 이하지 않습니까? 이 골목에서 역사를 찾고 또 문화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무시장 해봐야 얼마 안 됐습니다. 대구 여기서 약정골목에서 돈이 좌우됐거든요. 대구시를 움직였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시켰으면 얼마나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60여 년 전 처음 시작된 대구 양령시. 한때 조선 팔도를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세계 각지의 약재상이 한약재를 구하러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 명성을 되찾고 한방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대구 양령시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